자세, 공직자의 자세겠죠. 특히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일요일에 기자회견 열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에서 이게 붙이고 있는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진상은 밝혀져야 되겠고 손혜원 의원이 투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손혜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또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시선에서 보면 좀 상상외로 너무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손혜원 의원에 말하면 그건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개박물관 등등 뭐 이런 거고 그쪽 목포 지역의 그 어떤 지역 동네 근대역사 문화 공간을 재생사업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좀 더 진상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투기는 전 한편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손혜원 의원을 좀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투기하려고 그랬으면 서울 강남에 하지 뭐 목포까지 가서 지방은요. 저도 대전 사람이지만 그 지방은 서울에 아파트 투기, 땅 투기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도 뭐 가격대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서울에 강남에 투기 뭐 얼마 전까지만 한 5억이었던 게 15억 되고 뭐 20억 되고 한 그 아파트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대전만 해도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뭐 3억 내지는 5억 뭐 이 정도거든요. 많아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30평이면 강남에 서울이면 뭐 한 15억 내지 20억 이렇게 호가가 그렇다는데 투기는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의심하고 해야 되는데 널려 있을 텐데. 의원님은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 정도 있으세요? 어디 강남이요? 한강 강남에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대전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없으시고요? 서울 강남은 뭐 저희는 저 금강에서 보면 강북이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투기는 아니다. 투기를 하려고 저는 했으면은 투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니 좀 죄송하지만 목포나 대전이나 이런 데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강남에 하는 게 똑똑한 뭐라고 그러더라요? 똑똑한 한 채?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몇 억씩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투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점은 난 손혜원 의원이 주장이 막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설명이 막 누구도 사고 합쳐서 뭐 20채 가까 정도의 땅과 부동산을 샀다고 하니까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그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아니면 그 공간을 좀 부활시키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1940년대 사진하고 지금 그 2019년 그 지금 현재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만큼 아무런 발전이나 지방은 아무런 개발이 없었던 거죠. 이 서울에서 사는 분들하고 해서 지방에서 하는 거하고 너무 감각이나 감이나 분위기나 환경 뭐 문화가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 가면 해체될 위기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질적이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남한 대한민국 내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그 이질적인 수준 차이, 뭐 경제력을 비롯해서 문화 여러 가지 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해체 위기까지도 있다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포 뭐 이런 지방은 아주 옛날 그 70년, 100년 전 그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뭐 권력형 게이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목포에 가서 현장 방문한다 이렇게 일정이 나왔던데요. 너무 좀 꼼수가 치고는 술책 치고는 너무 속이 보이는 얕은 술책이잖아요. 어쨌든
뭐 손혜원 의원이 투기했냐 안 했냐라는 국민적 어쨌든 의혹도 받고 있고 그걸 해명해야 되고 그러면 좀 침착한 분위기 내에서 냉정하게 접근할 일이지 아니면 쇼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카메라 시선을 그쪽으로 보여서 선정적으로 어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카메라 같이 언론과 손혜원 의원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초선 겨우 초선인데 무슨 권력 저도 권력 없는데 사선인 저도 권력 없는데 무슨 권력 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오버한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하면서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건 꾸짖고 뭐 책임지우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얕은 정략적인 접근으로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싸구려 쓰레기 같은 짓거리다. 말씀 세게 하시는데 쓰레기가 뭐 고급 용어인데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가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럼 뭐 더 세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략적으로 지금 이걸 이용해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형 뭐 비리다. 또 그건 좋아요. 그런데 가서 목포 가서 원내대표라는 양반이 거기에 그 기자분들 대동해가지고 카메라 찍고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 뭔가 좀 자기네들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걸 어떻게든지 한번 만회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 좀 정정당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 같은 보수 야당, 특히 보수 야당, 그 야당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라고 할만 그런 정파인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저급하게 정치를 그 수준 낮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수준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나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수준 있게 좀 하자. 품격 있게. 품격 있게. 명색이 100명이 넘는 정당의 그 원내대표 라는 분이 그렇게 가서 선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수준이 그밖에 안 되나. 국민들이 아신다는 거죠, 그걸?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습게 알아요. 왜 이렇게 본인이 자꾸 우습게 보이게끔 이렇게 처신하는지. 저는 이거 TF까지 꾸려가지고 한국당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달라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무슨 TF요? 한 사람 어떤 전담하는 의원이 파헤치면은 가늠이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기한테 대포 쏘는 격이죠.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손혜원 의원 공천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용기 이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천할 때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100배 사죄했어요? 아니 본회의장 앞에서 노텐다고 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 쇼하는 보이던데. 거죠. 그거는 그냥 잘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한국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당대표가 공천 줍니까? 당원들이 공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발상이 그거밖에 안 돼요. 발상이 국민들이 공천 준다, 당원들이 공천 준다 이런 당원들이 생각 안 공천 한다. 주는 거죠. 그렇죠. 정당에서 당원들이 공천 주는 거지. 당대표가 공천 줍니까? 당대표는 대표직을 수행할 뿐이지.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진행이 되는 건데 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 주장도 하더라고요.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 한국당에서도 탈당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야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은 본인이 강력히 투기가 아니다. 조사해보자. 그래서 검찰 수사 의뢰를 했고 그럼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책임이 문제가 되면 되겠죠.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사에도 그 손혜원 의원이 어디 지금 그 물건을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투기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니 그 손혜원 의원이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지만 투기의 의도를 갖고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 속마음을 뭘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투기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투기냐 투자라는 것도 그 네.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투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네. 강남, 서울에서 이런 정도 해가지고 몇 배씩 튕겨서 수익을 얻는 그런 데나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손혜원 의원이 그 매입하는 과정을 네.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어디 저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에 계속 뭐 올렸다고. 이렇게 예. 매입하는 걸 올렸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숨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 거리 뭐 지정 과정, 뭐 재생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거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들에게 사게 했느냐, 아니면은 그걸 뭐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뭐 이런 걸 수사를 또 할 텐데 이건 또 수사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는지 안 예, 했는지는 예. 지금 이 갑론을박이 벌어져 있고 그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의심하는 거고 그렇죠. 한쪽은 한쪽은 의심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씩 따져보면 대충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기라는 것을 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을 상황으로 볼 때는 그 투기할 의도였다면 그 돈 가지고 서울의 강남에 그 부동산에 투기를 하지 그렇죠. 누가 저 목포 지방까지 가서 네.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도 만약에 투기나 이런 걸 하려면 목포나 이런 데 안 가시잖아요. 저 서울 목포 강남에. 하겠어요? 강남에 하지? 돈 좀 꿔주실래요? 하셨죠? 의원님 하셨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번 제가 강남에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새 같이 하자는 얘기. 같이 한번 가서 건강 돌아보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의원과 뜨거운 정치 시즌2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 말씀 잠깐 보면 자, 오전에 왜 안 하셨어요?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런 댓글도 보이고요. 오전 내내 기다리다 목 빠졌어요. 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집값이 내려간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규제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마음대로 못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문화재 거리로 하면은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 같은 것도 개조하는 것도 네. 함부로 못 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그게 그렇게 뭐 서울의 강남 막 네. 삐까삐까한데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냥 알겠습니다. 예. 다소 약간의 상승은 있을지언정. 근데 지금이 워낙 헐값이니까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뭐 만약에- 값도 안,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건물들이 있다지만 건물값은 사실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죠? 예. 그 뭐 몇십 년 된 건물은 저기 따져주지도 않아요. 감정가에서는. 그거 허는 값이 들걸? 네. 그거 헐고 저기 뭐 그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걸? 아,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바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는 언론을 보니까 30% 뭐 몰랐다. 인상했다. 예, 예. 그런데 그 30%가 어디서 100원 30%면 130원이에요. 그렇죠. 10억에서 기준이 30원, 중요한 13원. 거지. 예. 퍼센테이지를 볼 게 아니고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뭐 10억, 15억 해서 만약에 10%만 올라도 예. 1억 5천. 지금 뭐 이렇게 오르는 정부에서는 거니까. 지금 조금 내렸다고 그러는데 내린 게 뭐 뭘 내렸어요? 거의 뭐 저 폭등할 때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인데. 네. 그죠? 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김수현 실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로 인해서 네. 서울의 특정 지역 또는 어느 서울의 지역이 값이 폭등하니까 다른 지방은 훨씬 이거든요. 그로 인한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갭이 커서.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이 부동산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 폭등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리딩하고. 예. 그럼 저는 때려잡아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때려 잡아야 된다. 네, 부동산 강남 사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할 수 없어요. 전체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월급쟁이들이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서울에 좀 작은 평수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탈감이 드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 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네. 강남 사는 것 같아요. 뭐 잠실 쪽이나 이번에 아파트값 많이 오른 쪽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풍과점
뭐 그쪽이 반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는 거 하니? 아 이거 뭐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만 많이 내게 됐다. 그러니까 억울하신 분도. 아 그럼 딴 데 살면 되죠. 꼭 꼭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죄송하지만 참여정부 때 있었던 프레임이 뭐냐면은 세금 폭탄 프레임이잖아요. 예.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지었다고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야 되냐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먹힌 면이 있어서 설득력이 좀 있는 면이 있어서 좀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럼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지도 않았으니까 실현된 그러니까요. 이익도 아닌데 네. 왜 세금을 왕창 내냐? 그러면 팔 때 만약에 판다면 네. 좋습니다. 지금 그거 말은 맞아요.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을 왕창 내냐? 왕창 낸다. 그렇다 한다면 네. 그게 억울하다면 그러면 팔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10억 받는데 네. 지금은 나중에 팔면 한 3억만 내겠다. 팔겠다. 아, 나머지는 국가에 다 혼납한다. 그러기는 또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뭐 3억 정도의 세금의 정도의 자산으로 하지만 나중에 15억, 20억 어차피 할거 아닙니까? 팔면은 그 오른 그리고 상승분은 다 자기 가져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건 네. 여러 가지 부동산 사막에 집 하나 줬다고 값이 비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인프라. 길 잘 닦여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죠? 환경도 깨끗하고 네. 도로도 넓고 그렇죠. 교육 문화시설 다 잘 돼 있고 체육시설 잘 돼 있고 네. 그럼 그런 거 해서 사회적 자본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수하는 부담 차원으로 네. 세금을 아하. 그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뭐 공평이나 정의에는 합당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